기다리고 기다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 기일이 확정 공지가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의 독보적인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오는 사람마다 독보적인 뭐 이런 표현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전원책 변호사님 빼고 다른 분한테 독보적인 이런 말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제 앞에 제작진들 다 계시거든요. 저 손 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저 근데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나 오늘 아침에 네. 이 만우절이니까 이 두 가지 뉴스를 동시에 쭉 보면서 네. 제가 좀 늦잠을 잤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장제원 사망 뭐 만우절에 어떻게 이런 장난들을 치나?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또 예. 그리고 4월 4일 선고. 음. 글쎄, 나 4월 4일 선거가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4월 4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어제까지 민주당이 방방거렸잖아요. 어제까지 박찬대부터 초선 의원들 한번 방방거리고 박찬대가 방방거리고 4월 1일까지 만약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어. 이거 완전히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무슨 동토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 협박성 최후 통첩. 예. 교전 국가 사이에서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마흔역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를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안 만들어주면 그렇게 지금까지 5대 3인데 6대 3으로 안 해주면 중단 결심을 하겠어. 그리고 뭐 상탄핵 이러다가 거의 아니야. 줄탄핵. 그리고 최후의 1인까지 탄핵을 해버리겠어. 그래갖고 정부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겠다. 내놓고 헌법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거기다가 이번에 법사위 이 제일 소위 통과한 걸 봐요. 헌재법 개정안들. 도대체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물론 연임은 가능합니다. 예.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기 연장을 하는 법안을 거기서 통과를 안 시키나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뭐 권한 대행이든 대통령이든 그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지나면 자동으로 후보자가 되어버리게 하겠다. 그러면 헌법에 그 규정을 뭐라고 썼나요? 재판관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임명한다 딱 되어 있잖아요. 네. 예. 헌법 제 111조. 예. 국회가 추천한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네. 지명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뭐 선관위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 자동으로 추천하면 자동으로 선관위원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걸로 봐서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말은 헌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리고 또 뭐 임명 안 하면 예. 총리를 뭐 징역형을 살릴 수 있다. 뭐 징역. 그래서 내가 동토의 나라가 되는 것이냐. 네. 이게 도대체 도무지 저 당에 민주당이라고 붙여놓고 민주주의자가 몇 명이 있는 거냐 내가. 네. 내가 묻고 싶다. 정말 내가 그 옛날에는 참 괜찮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과 굉장히 많이 친했어요. 그래서 온갖 마음에 있는 말도 다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내가 한학갑 선생이라든가 한강국 선생님 같은 분들은 지금도 내가 참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그 후배들이 어떻게 저렇게 동토의 정당을 만들어 버리느냐. 일극체제. 그럼 나는 아침에 만우절이어서 그런가 싶었더니만 둘 다 만우절이 아니에요. 뭐 아까 이 언급을 했지만 장제원 의원만 하더라도 사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1순위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계속 예. 있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또 윤 대통령의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 정치인이고 해서 그런데 10년 전에 그런 사건이 공개가 되어 버렸으니까 야 이게 진실이 무엇일까?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실이 아닌 걸 9년 반이나 지나서 그걸 공개를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참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 장 의원이
그렇게까지 그런 일까지 벌였을까? 근데 마지막까지 장 의원은 아무튼 마지막까지 그 아니라고 발언은 얘기했죠. 아니라고 부인을 예, 하고 부인을 있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네. 이분의 그 극단적 선택은 명예 자살이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 네. 명예자살. 어쨌든 네. 뭐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아주 옛날이에요. 그 여기서 내가 이것이 정치다 앵커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네. 네, 뉴스 맡기 전인데 예. 그때 사실 장 의원이 연락이 왔어요. 예. 연락이 와서 서울시장 해볼 생각 없어요? 아.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바른정당이었잖아요. 네. 아마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하고 뭐 의논을 했는데 자기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네.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 아주 저런 책이 떨렁떨렁하고 계시니까 저 형한테 내가 네. 꼬드겨 봐야 돼. 아, 자격이야 차고 넘치지. 아니죠. 그때 그래서 맡으셨으면 내가- 정말 잘하셨을 그래서 내가 거예요. 지금 한참 내가 돈 잘 벌어서 내 빚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뭐 어쩌라고 내가 그는 농담을 했는데 예. 아이고 예, 그랬었구나.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예,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저보다 먼저 가버리니까 내가 이게 뭐 정말 가슴이 아침에 많이 아픕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 4월 4일 날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오전 대망의 11시. 예. 그 이제 선고를 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저는 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재명의 몰락, 그 윤석열이 귀하는 이재명이 몰락과 곧장 연결돼 버립니다. 아니 그런데 4월 4일 날 선고가 있을 거라는 거지 어느 쪽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어느 4월 쪽이라는 게 4일 지금 날-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4월 4일 날 선고가 있다는 말은 네. 결국은 인용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인용이 인용이 될 것이었다면 네. 그 이미 그 선고가 됐겠죠. 아. 예, 저렇게 성급하게 변론 종결을 했잖아요. 피소주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이 탄핵 변론을 계속했습니다. 심리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초시기까지 갖다 놓고 네. 그런 무리수를 떠가면서 네. 일을 벌려놓고 예. 이제 변론 종결을 했는데 그 뒤에 벌어진 게 곽종건의 그 이제 음성 파일이 폭로가 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앞에 홍장훈은 변론 재개를 해서 적어도 한 번은 거쳐줬지만 네. 이 곽종건 같은 경우는 자기 시민지기에게 야 누구야 나에게 양심선을 하련다. 안 그러면 내란죄로 읽어버리겠네. 네. 참 그리고 기가 그 막힌 이후에 발언이에요, 한 뭐. 곽종근이 말은 네. 전부 다 정론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런데도 변론 제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적어도 곽종근의 증언을 그 증거로 채택을 할 수는 없다. 그 신빙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증거 능력이 없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국회에 간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곽종근이고 특전 사령관이니까 그 특전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 100% 오염이 됐다는 게 이제 명확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론 제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증인을 추가로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인용은 없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 그 곽종훈의 증언과 홍장훈의 메모 이 두 개가 내란죄 프레임을 덮으시는 핵심 장치였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네. 그 그랬어요. 핵심이었잖아요. 네. 물론 그 앞에 그 언론에서 내란 수견이 하는 표현이 일부 언론에서 등장을 했는데 12월 6일 날 그 곽종근이 증언이 있고 나서부터 네. 12월 7일부터는 완전 도배가 돼 버렸어요. 네. 전부 다 내란죄, 내란 수괴 다운표도 없어졌어요. 네, 다운표도 예, 없어졌어요. 다운표도 없고 그냥 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완전히 뭐 죽일 놈이 되어 버렸고 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물론 그 순간도 아닙니다. 그 앞에서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뒤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더라고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처음에는 대통령 떼고 윤석열을 C라고 하더니 예. 그 한 2, 3일 지나서 C자도 빼더라고요. 예, 그냥. 지금은 애초에 붙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들 영이 쓰겠느냐. 뭐 저도 그런 말을 해요.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건 맞다. 우리도 지금부터는 예.
이재명 부를 때 5개 재판 피고인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저는 양쪽이 균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재명에 대해서 당 대표 같은 직책을 예. 필요할 때는 붙여주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냥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문장이 긴데 아마 하나라도 빼는 것이 빼는 게 좋. 우선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니까. 빠르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이 그 4월 4일로 정해졌다는 건 인용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된다. 인용은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벌써 내가 변론 종결 그 직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론 종결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용 물 건너갔다. 두고 봐라.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몇 가지만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지는 이제 오는 4월 4일이면 111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종결된 날짜로부터 따지면 38일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변론은 모두 11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증인은 16명.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오히려 지금 그 기각이냐 각하냐 하는 네. 그걸 그 검토를 할 때가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예. 뭐 아니 기각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우리 그 법조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준 정확히 하면 제대로 제기를 찾아가도록 네. 길을 열어준 사람은 허영 교수님이에요. 아, 예. 허영 교수가 얘기를 했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또 각하 사유라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다 설명을 했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통칭이 아니냐.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네. 예컨대 사상자가 나타나거나 정말 국헌문란의 폭동이 실제적으로 벌어졌다면 그럼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우선 무엇보다도 국회가 2시간 만에 해제 요구를 의결을 하자 네. 그 수능을 해서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새벽 4시에 네. 해제를 했거든요. 네. 6시간을 해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그걸 가지고 국헌문란의 폭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자꾸 민주당은 유리창도 깨고 본청에 군이 진입을 했다. 국회에 군인과 군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본회의가 무사히 열렸고 본회의를 아무도 회방을 하지 않았어요. 곽종근은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문을 부순 거는 물론 어떤 일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 명도 끌어낸 적도 없고 거기에 끌어내려고 하는 힘을 동원한 무력을 동원한 일이 전혀 없었고 군인들이 무엇보다 비무장이었어요. 네. 비무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두고 폭동이라고 한다. 국헌문란이 폭동이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수능을 했기 때문에 해제 요구에 수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걸 두고 가령 예, 뭐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친위 쿠데타를 했다. 친위 쿠데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루 이틀 쓰니 그 말은 쏙 들어가더라고요. 친위 쿠데타라는 말은 옛날에 유신 헌법을 만들 때처럼 문자 그대로 국회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신 헌법 다 아시잖아요. 유증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한 법입니다. 네. 그런 헌법을 만들었을 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법이 가능하냐 이러는데 그 헌법이 국민들의 9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아마 91점 몇 %일 거예요. 그리고 투표도 그만큼 투표를 했어요. 네. 90%가 넘는 투표를 하고 그다음 90%가 넘는 찬성을 하고 네. 그래서 정당성을 이제 가진다고 설명이 됐죠. 그런데 아마 요사이 같은 그 이제 민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어떻게 이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느냐. 하지만 비상계엄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가 있는 헌법의 조항입니다. 그 헌법에 적어놓은 그 어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에 뚝딱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무조건 이건 범인이다.
이건 쿠데타를 지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비상계엄 요건이라는 게 있고 그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4월 4일에 이 기각이냐 각하냐 갔을 때 나는 각하라고 봐요. 네. 각하가 자, 진대배라고 봅니다. 전 변호사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그 중간에 이제 평소에도 이런 지론을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완적인 내용을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고유하게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골자만 뽑아보면 조약 체결권, 외교사절 신임권, 선전포고권, 국군 통수권, 장관 임명권, 국무회의 의장, 감사원 통할권, 법률안 제청권, 제출권, 공포권, 대통령령 발동권, 국회 임시국회를 소집할 권한도 있고요. 긴급명령권, 긴급재정명령권, 그리고 계엄 선포권, 특별사면권, 일반사면권, 훈장수여권, 그다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권. 그중에 하나가 계엄 선포였던 것이고 질문을 간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한 말씀 올리자면은 계엄이 위헌인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소식 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계엄이 위헌인가?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보면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병력으로서 반드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병력으로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는 바 그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그 비상대권의 발령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지 야당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계엄법 제2조 2항에 보면은 헌법의 보완적인 내용이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아마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네. 그 인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포고령 문제입니다. 네. 이 포고령이 보면 반민주 질서 네. 일부가 예. 근데 정치로 완전 점이 검증한다라든지 하는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다. 네. 그것도 물건 늘어지는데 난 그건 뭐 언제든지 사후에라도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난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건 이제 포고령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가령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되니까 이 파면에 이를 수 있는 그 중단 위법이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본다면 너무 그 지우친 판결 아니냐. 적어도 일부 그 위법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 시간이 워낙 짧은 데다가 거기다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짧고 피해도 없고 그리고 실제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요사이 여론이 쫙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대통령의 말도 좀 맞구나. 뭔가 하니까 이미 탄핵 소추 발의를 29번을 하고 이번에 30번째 했단 말이에요. 네. 최상국 때.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 넘어간 게 13번이나 되거든요. 네. 뭐 대통령 거 빼고 국무총리 거 뺀다 하더라도 그 12번이잖아요. 11번이잖아요. 이러니까 야 그리고 특검만 몇 번을 했느냐. 심지어 특검 넣죠. 뭐 아주 대표적인 특검이 윤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버린 게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그 특검 이게 통과가 돼서 예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다시 재표결해서 또 이제 폐기가 되면 몇 개를 추가를 해요. 내용을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발의를 하고 또 통과를 시키고 몇 번째냐는 네 번씩입니다. 네 번씩. 만약에 다른 민생에 그만큼 관심을 가졌으면 아마 민주당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민생은 관심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살리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재명 일국 체제에 맞춰서 이재명을 위한 모든 정략적 수단만 강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야 결국은 이게 뭐냐? 이게 탄핵하고 특검하고 한 게 뭐 때문에 했냐 지금까지. 아 이재명 구하기였구나. 그걸 아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아주 좀 냉정해지는 겁니다. 이래서 가령 10% 후반대에 있던 대통령 지지가 그나마 40%를 넘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것도 꾸준히 35%에서 40%그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네. 나는 그런 까닭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10% 초반대로 처박힌 지지도가 올라가질 않았거든요. 탄핵 선고 나올 때까지. 그때 80에서 80% 초반대 그때 예.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광화문에 예. 거의 5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매주마다 나와서 그 앞 제일 앞에 선두에 그 문재인 앉고 그 옆에 이제 이재명이 앉고 뭐 이런 식이에요. 앉아서 그 박 대통령 인형에다가 칠사줄 뺑뺑 돌려서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의 모욕을 줬습니다. 그때 현직 대통령 때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월호 그 10시간을 10분 단위로 보고를 해라. 10분 단위로. 그걸 어떻게 10분 단위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게 탄핵 사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식의 헌법재판관들의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일원 재판장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 필요 없다. 법률 위반에 뭐 이거 뇌물죄 이런 게 있지만 다 필요 없다. 헌법 위반 2개로 정리를 해라. 어차피 뇌물죄 다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다 다룰 거 아니냐. 박영수 특검에서 그 뇌물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K스포츠나 미래에 있는 거 그것도 다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다 그 부분은 다 무죄 나왔습니다. 대신에 묵시적 청탁 그거는 올라가서 정유라에게 말 훈련 그 한 거 준 거 그거 유죄가 됐잖아요.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에서 그렇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두고 그 판결은 난 문제가 되리라고 봐요. 네, 자 이런 경험들을 헌법재판소도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 국민들께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고 저희 애청자들 아마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가 지역구인데요. 사선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진 중에 중진급 상당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내부에서는 그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기각이 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 야당, 시민단체 공식 천명을 해야 된다. 불이한 선고에 대한 불복 저항 선언으로 유연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의적인 헌정 파괴요 악질적 국정농단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현역 사선 의원이 불복 저항 선언을 하자. 민주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야당도 부추기면서 더더군다나 시민단체 뭐 여기는 노조도 포함되는 그런 의미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말들이 다 뭐 준비되어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정말 초조하겠죠. 이 제가 너무 낙관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의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 같다면 당연히 기각을 하거나 네. 각하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내가 이게 보수 우파를 떠났어. 그리고 내가 뭐 윤 대통령을 거꾸로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난 그렇게 봐요. 이걸 가지고 만약 인용을 한다면 네. 앞으로 누가 대통령 하려고 하겠느냐. 대통령 못 한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이
나는 민주당의 그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행위 이후로 지금까지 벌여온 모든 행동이 네. 이미 사전에 잘 깔아놓은 부비 트랩이 아니냐. 난 늘 그런 의심을 합니다. 아.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었지 않느냐. 네. 그렇지 않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있고 나서 곧장 190명이란 국회의원이 그 짧은 시간에 모여서 예, 만장일치로 그 계엄 해제를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내란제 프레임을 곧장 덮으셨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엄 선포가 있을 거라는 예. 걸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이게 있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을 한 예.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장, 그리고 국수본부장, 예. 그리고 그 공수시장 오동훈, 예. 그리고 검찰총장, 예. 거기다가 서울고검장 네. 다 대통령 임명장을 다 줍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임명을 한 자들이 모두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그 중에 앞장을 서서 신병 확보 전쟁을 벌인 사람이 네. 경찰청장 조조하고 그리고 서울고검장 박세연 네. 그리고 문제의 그 공수처장 오동훈입니다. 네. 이 세 명은 스스로 다 우리는 신병 확보를 하겠다. 아니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하고 딱 3일이 지났을 때예요. 3일이 지났을 때 네. 내가 분명히 내 귀로 들었습니다. TV에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데 대통령 윤석열 신병 확보해야 한다. 아. 이거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전부 다 웃고 있어요. 내가 국민의힘 너희들도 정당이냐네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부 다 웃고 있어요. 그 말 듣고 대통령을 신병 확보하겠다는데 심지어 정청래 앞에서 오동훈은 네. 신병 확보 자신 아니냐 이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신병을 확보하겠다. 하. 오동훈이가 그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수사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 오동훈이 한 번 와, 두 번 와, 세 번 와. 그게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형법 123조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연관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는 적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직권남용을 뭐 수사하기 위해서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를 받았다라든가 하는 게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직 중에는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는 소출을 못해요. 그 부분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문을 예. 보면은 어디에도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을 수사하게 됐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더라. 예,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한 번 와, 두 번 와, 세 번 와. 네. 그럴 때는 이제 내란죄입니다. 아. 내란죄 피의자로 불렀거든요. 네. 세 번 하나. 그리고 신문에 다 크게 다 데스크필이 됩니다. 특히 진보 좌파 신문은 아주 크게 났어요. 그렇죠.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 오동훈이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가마버리 지가 불안하니까 네. 공조본이란 걸 만들었어요. 공조수사본부. 네. 거기에는 이제 검찰은 빠지고 경찰이 들어오고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니까 네. 경찰이 들어오고 그다음 국방부 조사본부 예. 군인들도 다 잡아내야 되니까 네. 그래 공조본을 만들어서 하지만 영장 청구는 공조본이라는 이름을 못해요. 공조본은 아무 근거 없는 조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 오동훈이 이름으로 영장 청구를 다 했단 그렇게 말이에요. 돼. 그 체포영장을 청구를 두 번을 했고 그 한 번 발부됐을 때 그때부터 체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한남동 앞에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보수 우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혹한에 비닐 뒤집어 쓰고 비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눈을 맞으면서 참 그 사진 보면 처참해요. 이거 뭐 시베리아 동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킨다고 그랬고 대통령은 거기에 또 가슴이 아프니까 그 A4 용지 한 장에 참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윤석열 위해서 그걸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이 윤석열은 반성도 하지 않은 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민들을 이용을 한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더라고. 그럼 어떻든 그래서 한번 그 파도가 한번 휩쓸려 가는데 두 번째 체포영장 또 청구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 그래서 3,700명을 자,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회가 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예. 이제 점검을 하는 건데